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이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벚나무들, 이 벚나무 종류들 중에서도 꽃이 아주 특이한 두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벚나무, 벚나무 앞에 청자가 붙었으니까 푸르다 하는 그런 뜻인데, 벚나무 앞에 청자가 붙은 이 청벚나무는 꽃의 색깔이 초록색이다 하는 정말 특이한 벚꽃을 피게 되는 것이 청벚나무이고, 대만 벚나무 수페르바 이 꽃은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보면 마치 립스틱을 칠해 놓은 듯한 정말 화려한 그러한 꽃을 피는 꽃입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벚나무들이 어떤 벚나무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벚나무의 꽃이 핀 모습 보겠습니다. 꽃을 딱 보는 순간에 보면 꽃의 색깔이 황록색이죠. 노란 색깔이 들어간 초록색, 이러한 아주 특이한 색깔의 꽃을 피는데, 보면은 자세히 봐도 이렇게 꽃의 꽃잎 속에 이 푸른 초록색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벚나무 앞에 청자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청벚나무는 아직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이름을 정해주지 못한 식물이죠. 아직도 이름을 정해주지 못했지만은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 이 나무를 자주 만나면서 이름을 대개 이거를 청벚나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전에는 이 이름을 라네시아나 벚나무 지오이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명에 보면은 이렇게 라네시아나 지오이코라는 학명을 그대로 따라서 이 라네시아나 벚나무 지오이코라고 부르기도 하고, 벚나무 교이코, 이렇게 교이코라고 일본 발음 그대로 교이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 이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청벚나무 하면 청색, 초록색의 꽃이 피는 나무다 해서 금방 머리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 청벚나무라는 이름을 그대로 따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벚나무는 꽃이 필 때 보면은 이렇게 잎하고 동시에 꽃이 피죠. 그래서 꽃과 잎이 동시에 피는데, 꽃이 필 때 벚나무 종류들의 꽃이 필 때는 항상 이 꽃대축을 보라고 했는데, 꽃대축의 길이가 상당히 긴 것이 바로 이 청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포에 쌓인 꽃대축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꽃대축이 있고, 꽃대축의 끝부분에서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가 여기 두 개가 나와서 두 개의 꽃이 피었는데, 꽃대축이 상당히 긴 편에 속합니다. 상당히 길다 하는 것은 벚나무 종류들 중에서 이게 거의 꽃대축이 거의 없어서 포 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긴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대축이 길게 나온다 하는 특징을 청벚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꽃의 잎의 숫자가, 꽃잎의 숫자가 많죠. 꽃잎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는 겹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겹꽃이 피게 되는데, 이러한 겹꽃이 피면서 꽃의 크기가 3cm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지름이, 꽃의 지름이 3cm에서 4cm 정도 되고, 이 꽃잎의 숫자는 10장에서 15장 정도, 그러니까 10장 내지 15장 정도의 이러한 꽃잎이 겹으로 피는 거죠. 그래서 겹꽃이 피게 되는데, 꽃잎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꽃잎이 초록색이고, 초록색의 꽃잎에 보면은 요 안쪽에 보면은 꽃잎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붉은색의 줄무늬가 쭉 나오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보는 게 더 빠르겠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 수술대가 이렇게 붉은 빛을 띱니다. 수술대가 붉은 빛을 띠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달리는데 여기 요 사진에서는 보면 요 꽃밥이 터져서 이미 갈색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수술대의 길이는 짧은 편이고 암술대의 길이는 수술대의 길이보다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술대의 길이가 수술대보다 긴 벚나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벚나무 종류들이 이렇게 보면은 수술대보다가 암술대가 개벚나무 종류들이 긴데, 요 청벚나무도 암술대의 길이가 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암술대를 자세히 보면은 암술대에는 털이 없죠. 암술대에 털이 없고 여기 아래 씨방 부분에도 털이 없고 여기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인데, 이걸 자세히 보면 이런 모습이죠. 요 암술머리가 있고 암술대가 있는데 암술대에는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암술대에 만약에 털이 요 아래쪽 부분에 털이 있다 하면은 올벚나무나 왕벚나무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 청벚나무에는 여기 털이 없고 씨방 부분에도 털이 없고 작은 꽃자루에도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의 색깔이 황록색으로 핀다. 황록색으로 피어서 마치 초록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러한 꽃을 피면서 꽃대축이 아주 길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벚나무의 꽃이 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 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는 꽃의 모양이 참 특이하면서 꽃의 색깔이 참 분홍색이, 진한 분홍색이 아주 아름다운데 마치 여인들의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의 색깔하고 아주 비슷한 이런 아주 예쁜 꽃을 피게 되는데, 이 꽃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는 꽃이 피었을 때 보면은 이렇게 가지에 꽃이 이렇게 달리는데 잎이 달리기도 전에 꽃이 먼저 달립니다. 꽃이 먼저 피는데 꽃이 다른 벚나무보다 좀 빨리 피는 편이죠. 그래서 3월 달에 꽃이 피게 되는데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요 꽃대축이 짧은 편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꽃대축이 이렇게 짧은 꽃대축이 있고, 꽃대축에서 이 작은 꽃자루가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와 가지고 이 꽃이 4개의 꽃이 달려 있고 여기는 3개의 꽃이 달려 있는데, 이게 꽃대축이 짧은 꽃대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인데, 여기에 보면은 종벚나무라고도 이 꽃을 종벚나무라고도 하는데, 요 꽃이 핀 모습을 보면은 마치 종처럼 이렇게 보이고 꽃이 항상 아래로 이렇게 늘어져서 땅을 향해서 꽃이 피는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종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종벚나무라고도 하는데, 요 대만벚나무 슈페르바는 우리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요 이름을 대만벚나무 슈페르바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프루노스 캄파눌라타 슈페르바, 요 학명은 대만벚나무로 번역을 해가지고 대만벚나무 슈페르바란 이름으로 통일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 꽃을 보면은 꽃은 이렇게 겹꽃이 피게 되는데 꽃잎의 숫자가 상당히 많죠. 꽃잎의 숫자가 상당히 많으면서 여기에 보면은 꽃잎의 끝은 오목하게 들어가는 이런 꽃잎을 가지고 있는데, 꽃잎은 분홍색이 진한 분홍색으로 아주 아름다운 색깔을 하고 있으면서 요 아래 꽃받침 통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꽃받침 통인데, 요 꽃받침 통은 빨간색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하고 있고 5개의 꽃받침 조각이 있는데, 꽃받침 통이나 꽃받침 조각에는 이 털이 없다. 털이 없어서 매끈하면서 윤기가 짜르르 흐르는 이러한 형태의 꽃받침 통하고 꽃받침 조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작은 꽃자루, 소화경이라고 하는 작은 꽃자루에도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털이 없고 여기에도 털이 없고 전체적으로 털이 없는 이러한 모습의 꽃을 피는 것이 바로 대만벚나무 슈페르바의 꽃이 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청벚나무의 잎의 모습 보겠습니다. 잎을 보면 이 청벚나무도 벚나무이기 때문에 다른 벚나무들처럼 잎은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죠. 장미과 식물들이 전부 거의 다 이렇게 어긋나게 달리는데 잎이 서로 어긋나게 달려서 마주 달리지 않고 대생하지 않고 호생한다. 그래서 어긋나게 달리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거꿀 달걀꿀이죠. 거꿀 달걀꿀, 도란형,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이러한 도란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잎을 보면은 이렇게 잎이 가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뾰족해지죠. 갑자기 뾰족해지면서 끝이 날카롭게 뾰족해지는, 송곳처럼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의 잎의 모양은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하튼 이런 벚나무 종류들의 잎하고 다를 바 없는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데, 잎의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8cm에서 12cm 정도 되고, 이 폭은 5cm 정도 되는 이러한 크기의 보통 다른 벚나무들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잎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가장자리에는 톱니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톱니가 가장자리에 가득 있는데, 그 톱니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하죠. 날카롭게 예리하게 뾰족해지는 이러한 겹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끝이 정말 날카롭게 바늘처럼 뾰족한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자루, 여기 빨갛게 보이는 이 부분이 잎자루인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잎자루인데, 이 잎자루를 크게 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인데, 이 잎자루의 끝 부분에는 빨간 이런 돌기가 돋아 있는데, 이 빨간색의 돌기는 바로 한자로는 선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물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처럼 물이 솟아나는 것을 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물질은 샘이 솟아나는 물질이다. 그래서 여기에 샘처럼 액체가 솟아나오는 그러한 물질이다 하는 것이 이 샘물질인데, 이런 샘물질을 잎자루의 끝부분에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벚나무, 이 청벚나무는 잎의 표면에도 털이 없고 잎의 뒷면에도 털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잎의 뒷면은 약간 회백색을 띠고 있는 이러한 약간 밝은 흰색이 약간 들어간 이러한 잎의 색깔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청벚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벚나무 슈페르바, 이 슈페르바도 마찬가지로 잎은 다른 벚나무들처럼 어긋나게 달리면서 잎의 모양은 난형, 달걀꿀이거나 도란형, 곡꿀 달걀꿀의 모양을 하고 있고, 요 잎가의 톱니를 가지고 있고, 여기 잎자루에는 이렇게 샘물질, 선체라고 하는 샘물질도 가지고 있으면서 잎자루에는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3월에 새잎이 나는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돋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고, 끓는 물에 라면도 분말수프를 넣어주어야 맛이 좋아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려주어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좋은 글과 더 좋은 사진을 올리게 됩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자료를 모아서 더 좋은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의 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를 한번 보겠는데, 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는 자라는 키가 보통 3m에서 8m 정도, 요 정도 자라게 됩니다. 3m에서 8m 정도 자라면서 가을에는 잎이 떨어져 버리는 낙엽이 지는 가을이 피면서 키가 작은 키나무, 소교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는 털이 없고 겨울눈의 모습은 마치 요거 저 대나무에 싹처럼 보이죠. 대나무의 죽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동화, 겨울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벚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청벚나무는 열매가 익을 때 보면은 이 꽃이 피었을 때 여기 꽃대축, 화서축이 길었기 때문에 열매에도 열매 자루축이 길게 남아 있습니다. 열매 자루축이 길게 남아 있고, 요 열매 자루의 길이가 제법 길죠. 길어서 길이가 6cm 정도로 열매 자루의 길이가 길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열매는 이렇게 초록색에서 5월달이 되면 빨간색을 거쳐서 까만색으로 익게 됩니다. 까만색으로 익게 되고, 여기에 열매 자루에 처음에 꽃이 피었을 때 꽃자루에 털이 없었듯이 열매 자루에도 털이 없습니다. 털이 없고, 요 열매는 까맣게 익게 되면은 이 벚나무의 벗지가 까맣게 익게 되는데, 요 벗지는 바로 이 굳은시 열매, 핵과라고 합니다. 핵과라고 하는데, 이 굳은시 열매는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죠.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를 생각을 하면은 요 열매의 구조가 바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벗지에도 보면은 얇은 열매 껍질이 복숭아처럼 있고, 복숭아의 열매 껍질 속에는 이 과육, 달콤한 과육, 열매살이 들어있죠. 즙이 많은, 달콤한 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이 있고, 열매살 속에는 딱딱한 씨앗이 딱 하나가 들어있죠. 그래서 요 벗지에도 보면은 열매살 속에 딱딱한 씨앗이 한 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열매를 굳은시 열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벚나무는 키가 보면은 키가 3m에서 6m 정도 자라게 되면서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갈잎이죠. 갈잎이면서 키가 작은 키나무, 소교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에 피목이라고 하는 이 껍질눈이 가로로 이렇게 길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서 가로로 길다란 피목, 껍질눈이 있는 이런 모습은 벚나무 종류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는 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겨울눈의 모습은 이렇게 달걀꿀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고 6m 정도의 작은 키 나무인 것이 바로 청벚나무입니다. 이 청벚나무하고 대만벚나무 슈페르바, 이 슈페르바하고 이 두 종류의 나무들은 공통적으로 잎자루에도 털이 없다. 그리고 어린 가지에도 털이 없다. 그래서 잎자루와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고 하는 공통점을 이 두 나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이 청벚나무는 꽃대축이 길죠. 꽃대축이 긴 편인데 반해서 대만벚나무 슈페르바는 꽃대축이 짧은 편입니다. 그래서 꽃대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대만벚나무 슈페르바죠.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꽃의 색깔이 많이 틀린데, 이 청벚나무는 아주 특이하게도 꽃이 연한 초록색으로 핀다. 연한 초록색으로 피는 벚나무는 아마 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튼 이 청벚나무는
꽃이 연한 초록색으로 핀다 하는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본나무 슈페르바는 꽃이 진한 분홍색으로 겹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도감, 이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서 나무도감을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나무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알게 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의 나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